탱크 동원 준비 물음표가 찍혀 있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 건가? 준비를 한 건가? 이 얘기가 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계엄령 선포가 된 날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요. 처음에 군인들이 뭐 수백 명 정도 있지만 얼마 전에 경찰 쪽에서 이런 어떤 조사상에 나온 거는 1,500명 정도가 동원했다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나온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방부 제출 자료를 받아서 이제 공개한 내용인데 일단 병력은 1,500여 명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 장비 갖췄다 화기 등 그리고 뭐 3단봉 테이저 건너 그러는데요. 실탄 10,000발가량이 일단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출됐습니다. 개인별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일단 사용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10,000발가량을 준비했다. 그리고 군용 차량이 100대가 넘어섭니다. 그리고 헬기, 블랙호크 헬기 12대가 동원이 됐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계엄군의 병력 규모, 무장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이런 게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져서요. 정보사 관련된 내용이 또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4시간여 전 국군 정보사의 판교 사무실이 있다 그래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사령관이 있고요. 그리고 제2기갑여단장입니다. 여기 보면 전차 장갑차 등 운영부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탱크 부대장인 겁니다. 여기에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북파공작원 이른바 HID 이렇게 표현되죠. 북파공작원 그리고 정보사의 특수임무요원들까지 30여 명이 이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거는 이 탱크 부대장. 이 탱크 부대장 사무실에 있는데 제2기갑여단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 파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인근이에요. 여기 보면 장갑차, 전차, 자주포 운용. 전쟁 발발 시 북 핵심 타격 임무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사령관, 여단장이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정치권의 얘기 오늘도 좀 나온 게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무가 보니까 성간이에 가서 네. 성간이의 과장들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예.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비완 벙커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그런 준비를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김상희 변호사 네. 일단 탱크 부대장이 있었다. 그렇다면 유사시에 뭔가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 아직까지 당연하죠.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경위로 왜 거기에 있었는가. 이게 네. 설명이 더 돼야 되고요. 그리고 HID. 네. 그러니까 이 HID는 사실은 특수공작 요원들이잖아요. 북파공작원. 대기 상태인가요?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규모와 구성을 보면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고용이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어떤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국헌을 문란할 그 헌법기관이나 어떤 기관들의 어떤 작용을 문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규모입니다. 규모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고만 하려고 그러면 아니 본인 말대로 뭐 한 몇십 명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다 제압하려고 하니까 1,500명이 필요한 거죠. 예. 그죠? 두 번째는 구성입니다. 전부 다 정예 부대들입니다. 예. HID, 특전사, 예. 정보사의 특임요원, 예. 그다음에 이런 걸 보시면은 다 의문을 품거나 질문을 하지 않을 굉장히 기강과 충성도가 높은 그리고 굉장히 그 역량이 뛰어난 분들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인들보다는 굉장히 기강과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의문을 품지 않을 사람들로 작전에 동원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이 좀 잘못됐더라도 예. 명령을 통해서 모든 지휘 체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탱크, 헬기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것은 뭐냐? 우리 국민들이 5.18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거리로 나올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럴 경우에 유효한 어떤 진압 수단, 그거는 탱크입니다. 왜? 탱크가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위압감을 시민들에게 줘야 질서를 유지하거나 제압하기 수월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하는 얘기는 결과론적인 변명 내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알려지고 있어요. 과연 이게 계엄 선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알려진 사항과 또 다른 사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금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알아보겠죠. 자, 손혁 변호사. 근데 탱크 부대장, 기갑여단장이 저 자리에 있었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그리고 HID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예. 경위를요 예. 조사해봐야 되는데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김평론가님이 이렇게 충성심이 있고 기강이 있고 뭐 최정의 부대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대가 이게 대통령의 지시가 하나도 이게 안 됐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 진짜 우리나라는 이게 계엄이 필요한 비상국가잖아. 이 정도 이게 충성심 있는 최정의 부대가 체포를 했는데 체포를 한 명이라도 시도를 했나요? 아. 저기 끌어내려는데 누가 끌어내려고 시도는 했나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대통령이 항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군인에게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사는 게 예. 군인인데 군 통수권자가 계엄 선포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예. 그 충성심 강한 군대가 아무도 안 따랐다. 예.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나라가. 그 보세요. 그러면 이게 군인들이 다 지가 판단해가 나는 대통령의 계엄이 부당하니까 나 안 따라야 되겠다. 예. 이러면 이게 진짜 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예. 제 말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제일 중요한 게 인명에 피해가면 안 된다. 예. 진짜 누가 다치거나 누가 이게 진짜 불의의 사망사고로 나시보시피 5.18처럼 그러면 이게 큰일 난 정권이 바로 무너지고 바로 구속이에요. 예. 대통령이 그랬잖아. 절대 인명 피해가 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내가 진짜 국회에 제압하려고 했으면 사단병력 몇만 명이 가야지 예. 어떻게 몇백 명이 가느냐 예. 이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너무 이걸 가지고 이게 자꾸 확대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마치 엄청나게 뭐 그걸 계엄을 확대하려고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예.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방송에도 물음표 달아놨죠. 예. 물음표. 물음표죠. 이게 어떤 의도인지 뭔지 왜 했는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예. 자, 그럼 이게 물음표로 탄핵 재판해도 됩니까? 탄핵 재판을 그냥 의문을 다 남기고 우리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심인데 모든 거는 물음표로 남기고 탄핵부터 합시다 2달 안에. 저거는 탄핵 끝나고 나서 수사해도 안 됩니까? 이래 됩니까? 제 말은 이 물음표를 예. 전부 깨끗하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서 진실을 밝힌 다음에 예. 탄핵해야 누구든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 좀 약간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군인들은요 5.18이라는 역사, 암울한 역사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예. 다양한 역사적인 기록을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법한 명령에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그 군인들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볼 때 이게 위법하다는 느낌이 명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라 소극적 행위를 한 겁니다. 들어가기도 했고 창문도 깼습니다. 결국은 이 젊은이들을 대통령은 범죄자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왜? 역사적인 경험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명이 더 문제라는 이 얘기는 불법적인 명령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물음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자,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예. 그 현장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책임을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모든 공무원들은 기소가 되잖아요. 직무를 정지시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부가 가지고 예.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맞죠. 예. 탄핵이라는 거는 이름이 무시무시할 수 있고 역사적인 어떤 암울함이 느껴지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엔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로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햄버거집 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서 뭔가를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개헌과 관련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왜 하필 햄버거집이냐 패스트푸드점이냐 여전히 풀리지는 않아요. 밀실도 아닌 공개된 장소,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민주당 의원이 설명을 좀 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작할 때 예. 사람이 많이 붐비는 데서 얘기를 해야 도감청에 자기들이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붐비고 하니까 거기서 누군가 도감청을 해도 다른 사람 목소리 때문에 저하고도 그 접촉할 때 밤늦게 이럴 때 예. 모 전자상가나 뭐 이런 데서 보자고 사람만을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것은 그 공작의 기본 원칙이라 그러더라고요. 김사희 평론가. 네. 그러니까 소음이 많은 곳, 사람들이 네. 많아서 오히려 이런 곳이 예. 도청이나 더 안전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어떤 굉장히 그 주목을 받거나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많고 평이한 데서 하는 것이 위장을 하기 훨씬 좋고요. 특히 전현직 정보사령관. 그렇죠. 그 둘만 딱 들어간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아는 사람들은 저 두 사람이 왜 있지라고 카메라부터 들이댈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요. 원내대표나 누가 다른 사람하고 둘만 있거나 이러면 사진 기자들이 바로바로 찍어요. 오히려 더 그건 그렇죠. 주목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사진을 그냥- 안 찍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나 자연스럽게 보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제가 북한과 특사단으로도 가보고 예. 장학금 회담으로도 제가 다 가봤잖아요. 예. 그러면은 북한에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도청 감청이 돼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하는데 그 전에 뭐를 하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소음을 만듭니다. 예. 그래야 이 도감청을 검사한다는 것도 안 들킬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말하는 것도 도감청이 안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 변호사. 근데 저는 저분이 그 별 4개가 맞나 싶어요. 지금 김병주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게 본인에게 진짜 중요한 회의, 본인도 국회의원 하다 보면 비밀 회의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그럴 수 있죠. 항상 이게 시끄러운 롯데리아가 합니까? 저분에게 비밀 회의를 꼭 롯데리아 가서 저는 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거기에 롯데리아 사람 많으면 그럼 이게 대화를 아무리 목소리를 낮춰도 옆에서 이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네요. 녹음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계엄을 이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 안가도 있고요. 아니 뭐 자기가 가진 오피스텔에 자기 집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도청기가 미리 다 설치되면 예. 모든 걸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저거는 제가 보기에 그만큼 자연스럽게 그 롯데리아에서 사적인 이야기니까 적어도 이게 대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지. 저게 마치 뭐 저 롯데리아에서 모든 게 계엄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요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제 뭐 이거 구속 상태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누구인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요. 뭐 전 청와대 경호처 근무도 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그리고 포고련 초안을 작성한 거 아니냐 의혹받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계엄 상태, 계엄 포고령, 그리고 아까 말한 햄버거집 그 회동 상태는요, 전이었어요. 전직 사령관. 그럼 엄격히 말하면 민간인 신분이었거든요. 손정표 변호사, 민간인 신분인데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계엄은 이제 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민간인이 이제 그 역할을 하면 그게 저는 월권이 불법이라 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군의 정통 계통에 따라 예. 내려오던데 어떻게 보면 비선이 작용하면 예. 그 계엄 저는 이 과정에는 불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저분이 그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아닌지 예. 이것도 이게 지금 아직 물음표잖아요. 아직은 뭐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그
제가 무조건 그냥 현장 국회 창문 깨고 들어서니까 탄핵하자 이게 아니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혹입니까? 이 민간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예. 그게 바로 이게 내란 목적하고도 연결되니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규명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죠. 만약에 저는 저분이 진짜 중요 역할 했다면 예. 그거는 그 불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그리고 전직 정보사령관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만났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여기에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한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자, 과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판교 정보사 사무실의 저 인물들은 왜 그 시간에 모여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게 좀 설명되고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